네, 승객 대신 짐만 비행입니다. 김단미 팀장, 그러니까 승객은 비행기에 타지 못했나 봐요. 맞아요. 미국의 최대 항공사지요. 델타 항공에서요. 뉴욕에서 한국인 3명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비행기는요, 지난 5일 3시 55분경 뉴욕에서 시애틀로 가는 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20분을 남겨두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탑승 20분을 남겨두고 문을 닫아뒀군요. 예, 네. 20분을 남겨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갔는데 이미 만석이다, 탈 수 없다, 거부당한 겁니다. 황당한 이제 승객 3명 황당하죠 당연히. 문을 탈 수 없다는데 만석이다, 탑승 거부를 당하고 이들은 항공권도 환불받지 못하고요. 다시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공항에서 노숙 가까운 생활을 했대요. 밤에 자고 다음날 다시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먼저 출발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먼저 사실 승객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알려야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명이 안 탔는데 만석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3명이 타야 만석이죠. 그렇죠. 근데 이 3명이 지금 타지 않는데 만석이라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네. 이 한국인 승객 외에 한 7명을 오버부킹한 거예요. 오버부킹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오버부킹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누군가가 취소해야 오버부킹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지금 3분은 분명히 줄도 다 서 있었고 네. 그 안에서 탑승하려고 했는데 한 20분 전에 문을 닫으면서 그냥 출발한 거잖아요. 네. 이건 뭔가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면세점에서 뭐 사다 보면은 네. 이 파이널 콜 같은 거 하잖아요. 빨리 타라고. 그렇죠.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저 승객들 전혀 무슨 이 지금 델타 항공 측으로부터 그 당시에 아무 얘기 듣지 못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저 못 탔으면 다음 비행기로 태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날 거기서 노숙하고 짐은 이미 갔는데 노숙하고 그다음에 다시 다음 비행기를 또 다음 날 거 비행기를 끊어서 겨우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비행기의 탑승 일행이, 그러니까 일행 중에 일부만 못하고 일부는 또 타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황당한데요. 당신들은 탑승했는데 왜 그 다른 3명은 탑승을 못했냐?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 이 제보자의 사연이고 주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좀 황당함이 이제 더욱 이제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짐은 이미 비행기에다가 실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럼 짐이라도 달라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내선 같은 경우는 승객이 없어도 수화물을 갖다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음 목적지인 시애틀에 가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자기 짐도 못 찾은 상태에서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없는 걸 우리가 무주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탄 곳이 바로 이제 그 JFK 공항이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보안, 테러와 관련된 보안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공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무주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주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내 공항이라고 하더라도 무주 화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비행기를 다시 돌려서 회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황인데 글쎄요, 델타 항공만의 어떤 그 뭐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이분들은 비행기에 타지도 못하고 짐하고 분리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항공사는 지금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는 말은 했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야 된다. 자체 조사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다 뭐 노숙 가까운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제 돈으로 비행기 표값 직접 지불하고 가야 됐잖아요. 피해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여행까지 망쳤을 거잖아요. 네. 그럼 여행비까지 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행비를 전체 돌려받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소송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네. 델타항공 측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날 최소한의 비행기 가격. 그리고 공항에서 노숙하면서 거의 숙박을 한 상황이라면 그 일정한 정치적 피해 배상도 같이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델타항공에서 이 내부적인 것들 지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델타항공 측에서 배상을 해줘야 될 문제고 근데 만약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항공사에 지인이 있어서 조금 사안이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 요즘은 오버부킹도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사가. 그러니까 노쇼 고객을 대비해서 더 예약을 받아놓는 건데 요즘에는 노쇼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항공사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델타항공 이번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오버부킹이나 뭔가 서비스 태도로 인한 문제가 종종 있었잖아요. 이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도 좀 비슷한 거 있었어요. 네. 오버부킹 때 왜 그 베트남인 의사 얘기 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 가족이 하와이에서 LA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다음에 애들을 카시트에 장착하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카시트를 놔뒀어요. 아기가 어렸던 것 같아요. 두 명이 이제 부부가 앉고. 근데 항공사 직원이 오더니 우리 규정상 이렇게 어린 아기들은 부모 무릎에 앉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무릎에 앉혀 있으면 애기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부모가 항의를 했더니 체포되기 싫으면은 내려. 그래가지고는 결국 내릴 것을 요구했고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체포돼 감옥에 갈 것이야 그런 말도 덧붙여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오버부킹은 100명 탈 수 있는 비행기 120명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취소를 해야지 그 다음 사람한테 가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받아놓고 보딩 패스를 발급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상을 하게 되거나 그럴까봐 손님을 내리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